국민연금보다 무서운 건 고립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요? 집 한 채면 괜찮을까요? 은퇴 준비의 중심에는 늘 돈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40대부터 연금, 보험, 부동산, 퇴직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혼자 있는 거였어요.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쉬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립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근하면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같이 먹고 업무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불평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이런 연결이 한꺼번에 끊어집니다. 휴대전화는 점점 조용해지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눈치 볼 상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립은 실제로 몸과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자극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대화하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높아지고 이는 수면의 질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한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일정이 빼곡했고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었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자산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로 바빴지만 그는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짜증이 늘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예전 회사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단순히 생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필요한 존재였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 감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직장 중심으로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관계 자체가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평소 취미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디에서 관계를 만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것인지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금융 상품은 꼼꼼히 비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인간관계 계획은 세워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주 만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할지, 어떤 취미를 오래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신체 활동량도 더 많으며 치매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 설계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라도 악기나 그림을 배웁니다. 이런 활동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와 밥 한 끼 먹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또 만날 약속이 있는 것. 사실은 이런 사소한 연결들이 삶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돈 말고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건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조금 더 벌거리 아니라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살 거리라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얻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밀렸던 취미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마저 줄어든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을 너무 늦게 챙겼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승진,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자금 늘 바빴습니다. 인간관계는 뒤로 밀렸습니다. 친구 모임은 귀찮아서 안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는 인사만 했고 취미 모임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의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보다 사회적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노후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넣었고 퇴직금으로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 후 3년이 지나자 그는 매일 TV만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연락은 몇 달 안가 끊겼고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사라진 기분이 들더라. 그는 결국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책 정리를 도와주고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삶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 이 말은 은퇴 후 삶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통장 잔고가 많아도 외로움이 깊어지면 삶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동네 친구 한 명, 매주 만나는 등산 모임,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취미 동호회 사람들,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둘째,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손주를 돌보든 봉사를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삶의 의욕이 유지됩니다. 셋째,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반대로 은퇴 후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갈 데가 없어. 하루가 너무 길어. 특히 남성들의 경우 직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상실감이 더 크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회사 직함으로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 준비의 개념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모아야 하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에는 통장뿐 아니라 관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준비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취미 공동체 만들기, 정기적으로 친구 만나기, 지역 커뮤니티 참여하기, 배우자와 대화 습관 만들기, 혼자만의 생활 루틴 만들기, 새로운 배움 이어가기. 특히 배우자 관계는 은퇴 후 삶에서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서로 바빠서 몰랐지만 하루 종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 관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대화가 거의 없는 부부는 은퇴 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함께 산책하고 장을 보고 취미를 공유하는 부부는 노년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누워 TV만 봤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억지로 동네 탁구장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지만 몇 달 뒤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운동 끝나고 국수도 같이 먹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람 없이 살아서 힘들었던 거였어. 이 말은 꽤 많은 은퇴 세대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생활비 얼마. 하지만 실제 삶은 숫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침에 안부를 묻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웃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결국 이런 존재들이 삶을 버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 공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를 돌보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사회와 연결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사람을 더 챙길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할걸. 회사만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지 말걸. 인생 후반전은 결국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살아가는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은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보다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